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 부동산 투자 프레임만 바꾸면 성공한다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그중 2강입니다. 오늘 2강은 아시아 자녀교육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 몰랐던 자녀교육 트렌드가 있다?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트렌드를 오늘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강에 여러분들께 노마시안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죠? 네, 노마시안을 그래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노마시안은 아시안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 특히 아시아를 1년 동안 2개 나라, 3개 나라 이상을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마드와 아시안을 합쳐서 노마시안으로 저희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도 노마시안이고요. 20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던 노마시안. 그리고 오늘 나와서 자녀교육 트렌드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오늘 두 분의 초대 손님도 모실 예정입니다. 오늘 그 노마시안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트렌드는 어떤 것들을 제가 말씀을 할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 차이나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녀들이 다 커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 속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차이나 드림을 꿈꾸고 갔던 이 자녀들에 대한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조금 갖게 됐던 생각들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어떤 모임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강의를 하셨던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2040년도에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어느 그 미국의 그 외교 잡지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잡지에서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40년도에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를 정해서 그 머리 글자로 GUTS로 이름을 짓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GUTS가 뭐냐면 G, 저머니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USA 미국입니다. 그리고 T, 터키. 그 다음에 S는 사우스 코리아. 사실은 이 4개의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게 강대국이 될 거라고,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독일과 그다음 미국은 그래 그럴만하다라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터키와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상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기고를 해서 왜 이 나라들이 주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국에 대해서 4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히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또 총명하고, 그 다음에 또 열정 있는 이 근성들은 다른 어느 나라도 사실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각 세계 다니는 데마다 우리나라의 그 인력의 그 어떤 품질은 정말 저는 자랑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남다른 교육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돈 팔고 밥 팔아서 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금 예전에는 시골에 있었던 분들이 도시로 나오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가 기러기가 되는 것을 마다치 않고 자녀들을 해외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근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또 어떤 그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로 많이 갔죠.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조금 해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아시아의 그 자녀 교육 안에는
사실은 좀 더 거리가 가깝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걸로 가정이 좀 더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자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남다른 기술력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주 기술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그 미사일도 사실은 세종대왕 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리드하지 못해서, 그리고 잘 유지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잘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IT의 기술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그 능력들이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나라 그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이것이 결국은 4대 그 4개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 중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가면은 한국인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저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노마시안에서 아시아를 진짜 한 나라만 안 살고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해외에서 살아가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 세대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2040년도가 됐을 때는 얼마나 풍성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글로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애국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개신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가지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그 4개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는 벅찹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 교육, 그리고 이것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이 세계를 주도할 그 어떤 인재들로 그런 기업가 정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저희가 이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교육을 그럼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시켰는지, 특히 중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켰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성공하셨던 부모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디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지 일단 먼저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중국 상하이에서 네네. 2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네. 이진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예, 우리 어머니는 네네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도 중국에서 14년 정도 살다가 온 주재원으로 같이 있었던 김영미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름이 비밀이신가 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저희가 초대한 이유는 각자의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우셨어요. 저는 사실 참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교육의 방식이 있는데 잘 몰라서 못했던 것들이 많고, 제목처럼 프레임만 바꾸면 성공한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왜 몰랐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외에 얼마나 사셨고 왜 가셨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어머니.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재밌지 않으면 채널 돌아간다고 해서 조금 재미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좀 결혼을 9월 30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중국이 쭉 7일 동안 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은 연년생인데 메이드 인 상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애를 낳아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키웠고요. 지금 이제 큰아이 둘째가 이제 다시 컴백 코리아로 하고 있는 오늘 주제랑 딱 맞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셔서 돌아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계획했던 대로 좀 온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애를 낳으면 국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중국 국적을 좀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지금 자녀가 대학은 어디로 지금 가게 됐나요? 지금 몇 학년이고? 네. 부끄럽지만 네. 일단 저희 아이도 아마 대부분 엄마들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미국을 가고 싶다고 했던 이제 아이 꿈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건 안 된다, 동남아 쪽으로 하자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홍콩에 학교를 보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 서울대를 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우, 네, 서울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는 해외에 어떻게 가셨고 중국으로 어떻게 가셨고 얼마나 사셨는지 또 네. 자녀는 또 어떻게 지금 학생이죠? 대학생이죠? 예. 네, 네. 자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딸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지금 제 자녀는 22살이고요. 중국에서 14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해서 광저우, 마카오 여러 도시를 제가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게 된 계기는 남편 따라서 주재원으로 저 역시 출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자녀는 칭화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네. 네. 네, 칭화대학교는 우리 청와대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중국에서 제일 명문 대학입니다. 아우, 칭화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 정말 이 자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형적인 FM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아닙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칭화대 어머님. 네, 그렇습니다. 네. 부끄러워. 네, 네. 저기, 서울대가 부끄러우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아이들을 잘 키웠던 것들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더 좋은 정보들을 드리면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자녀들을 네, 잘 키울 수 맞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살면서 사실은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거는 뭐였나요? 아이들을 아마 키우면서? 중국 아니라 남극 북극 가서 살아도 모든 엄마들의 걱정은 아이들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 플러스 거기에 대한 교육비 두 가지가 네, 가장 네.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마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네. 저 역시 첫 번째도 자녀 교육, 아, 네. 예, 두 번째도 자녀 교육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또 취득하고 네.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 안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을 통합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같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잘 또 이렇게 만들어 오신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걸로 저희가 소문을 많이 들어서 지금 이쪽에 모셨는데 자녀 교육의 노하우 세 가지만 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저 엄마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제 케어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중국어, 영어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방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생활 자체가 다국적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글로벌하게 클 수 있었던 부분이 공부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분야들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분이 또 이제 지금 그 서울대 다니는 아이는 네. 아들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1학년요? 네, 1학년이죠. 1학년이죠. 네. 지금 이제 따님이 있대요. 근데 이 따님은 지금 이제 이번에 또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이 따님은 이제 졸업식을 하고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외국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려고 하는데 못 놀고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빨리 불렀다고 막 굉장히 많이 막 울었습니다. 울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그죠? 맞습니다. 되게 그런 마음이 되게 좀 깊어졌나 봐요. 고맙던 게 저는 그냥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 아이가 혼자 좀 있으면서 그 아이가 저의 20년 생활을 다 접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아이의 그 교육 친구들 관계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어떻든 항공편이 있을 때 이 아이를 좀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것만 목적성이 생겨서 네. 비행표를 빨리 끊어줬는데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20년을 해외에 살고도 한국에 오면 한국 친구들 만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친구는 5%가 한국 아이고 나머진 다 해외에 그 친구들 지금 헤어지면 못 만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제 애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로 갈 때는 언어를 배우러 가거나 그랬지만 지금은 이 해외로 간 아이들이 그 삶을 그 나라에서 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아이들이 체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살았던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또 훌륭한 아버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벌어주셨던 아버님이셨던
도와주셨나 봐요. 네. 네, 우리 어머니는 어떠세요? 좀 세 가지 정도의 교육 노하우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교육 노하우로 고지식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모가 함께 꾸는 자녀의 꿈을 응원하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과한 교육비는 그 가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교육비 투자는 NO. 네. 이상 저는 세 가지를 제 교육 노하우로 정해봤습니다. 완벽한 어머님이 네. 김영민님이.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 해외로 갈 때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많이 들죠. 최근에는 그래도 아시아 같은 경우는 비용도 좀 저렴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래의 아이들은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중국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가성비나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는 그쵸. 비싸져서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좀 네, 말씀을 네,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실패했던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런 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게 혹시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실패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지금 저희 아이하고 계속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동을 아까 김영민님 마찬가지처럼 저도 상하이에 있었다가 뭐 난징이란 곳을 갔다가 신천이란 곳을 가서 다시 상해를 오고 뭐 이동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언어적인 거를 좀 얻겠다는 부분에 의해서 뭐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막 쫓다 보니까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기 싫다고 할 때가 막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계신 어머님들은 어떻든 그걸 끌고 끝까지 가시는 인내력이 있었을 건데 아마 해외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래 뭐 모든 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 고비들을 넘길 때 조금 잡아주는 역할들을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아이를 키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잡아야 될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호랑이 엄마도 갔다가 좀 편한 엄마도 갔다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많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이제 관계들이 이제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국 선생님, 해외에 많은 정말 다국적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연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큰아이한테 제가 어제 막 얘기를 했던 게, 다른 인맥을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겪었던 그 인맥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하면 정말 너한테 그만한 자산이 어디 있겠니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도 조금 더 챙겨주지 못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어머니는? 네. 저는 실패 사례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큰 자녀는 딸아이고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맞아요. 키우는, 부모로서, 첫 아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 방식으로 둘째 아이를 대했다는 거. 그 부분이, 많이 제가 교육에 대한 어떤 실패 사례가 되지 않았었나. 자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게 태어났고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 역시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에게 똑같은 방향 제시했던 부모 바로 저였습니다. 네. 우리 셋 다일 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다시 네. 생각해도. 네. 미안합니다. 반성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특히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또 온전하게 또 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해외에 사는 것 자체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살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또 이렇게 교민들끼리 맞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가 3명이거든요. 제일 부자시네요. 네, 자녀가 3명인데 저는 아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애를 안 낳거나 1명 정도 생기면
하면 많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아이를 3명을 낳냐면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같이 살았던 동네 분들이 전부 애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3명을 낳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하. 3명을 이렇게 하게 됐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경 되는 것 중요해.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도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학습을 이렇게 한다라고 좋은 쪽으로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앞서주시면 나머지 분들이 또 그 길을 잘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맞습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들이 정말 우리들한테 또 좋은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가면 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또 이게 가정이 계속 같이 만나게 뭉쳐요. 되니까 뭉치니까 뭉쳐. 가족들도 네. 되게 친해지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더 가족도 더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돈이 많으면 누구나 하죠. 근데 돈이 많이 드는지 아니면 어떤지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울대 어머니부터.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영미님하고 저하고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주재원으로 처음에 나가서 했었는데 5학년부터는 정말 저희 사비로 다 해서 저는 완벽한 유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가 그때는 상해가 그래도 제가 둘을 연년생을 키우면서 학비를 내면서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해에서 이렇게는 못 시키죠. 그 비용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대안책을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주변 분들한테 지금 한 4학년? 뭐 3학년 엄마들은 상해 남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어떻든 둘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9년 동안 기러기를 있었던 거죠. 저희 신랑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제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아이를 이렇게 했었는데 목표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같은 비용을 드리고 한국에서 있었다면 제가 사교육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극성을 떨고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올인해서 학비로만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얻고 싶었던 거는 글로벌한 인맥과 언어와 그리고 이제 조금 자율적으로 아이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남았었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저희 신랑도 그렇고. 근데 결론으로 지금 돌아보면 뭐 이런저런 타이틀을 다 떠나서 어떻든 두 아이가 우리가 원했던 그 3가지는 얻었던 것 같아서 좀 스스로 좀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돈이 많이 드나요? 자녀 교육비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자녀 교육비를 쓰고자 하는 퍼센테이지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 과정에 있었을 때는 거의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고, 중등 고등 과정에 있을 때는 1년에 1,500 정도 한 아이에 2명이면 3,000. 전 더 들었어요. 네, 그렇죠. 더 고생했네. 예, 각 가정마다 환경이 네, 다르기 네,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재원으로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이들 학비를 부담을 해줘서 특별히 생활비에서 교육비를 따로 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담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이제 국제학교, 국제부 이렇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 부모님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 유학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육비 많이 드셨잖아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제가 일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부동산 자산 컨설팅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 손님들을 보면은 이제 유학을 오셔서 집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한참만 이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집을 구매를 하셔서 나중에 아이들을 몇 년까지 딱 키우고 가실 때는 그냥 가차 없이 집을 딱 판매를 하고 가셨는데, 맞아요. 아이들의 교육비가 아까 3,0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2명의 자녀에 3,000만 원이라고 1년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3년을 있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 9,000만 원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간 것들이 또 이렇게 올라져서 그것들을 전부 다 상쇄하고 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에 계속,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던 케이스잖아요. 네. 그죠?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중국에 있다가 요즘에 또 말레이시아로 또 많이 옮겨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많이 가세요. 왜냐하면 중국이 또 비싸지니까 점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서 또 거기서 또 학습을 하다가 또 미국이나 또 네, 한국으로 맞아요. 돌아오거나 그런 방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인생 중에서 중국이라는 나라 몇 년,
또 미국 몇 년, 또 다른 나라 몇 년 이렇게 아예 딱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부모님들이 굉장히 깨어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우리 부모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몇 년 단위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학기 중에는 중국에 있고, 방학 동안에는 뭐 어디를 가 있고, 네, 말레이시아나 네, 뭐 이런 네. 쪽에 캠프를 가 있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도 네, 네. 많아서,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서만 보는 그런 네, 삶인 네. 줄 알았는데,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네, 현재 맞습니다. 진행되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네. 아이들이 이제 2040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내용 우리 아이일 것 같아요. 세계를 그죠? 주도할 아이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어느 식당의 사장님 어머니도 조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뭔가 꿈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한 말씀을 굳이 해주신다면 어떤? 그 꿈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 집에서도 무궁무진하게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해외에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꿈이란 건 계속 바뀌고 이게 맞나 아닌가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많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 이제 절친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나보니까 다 잘 갔어요. 뭐 고대다 뭐 다 전교 회장하면서 잘 갔는데,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지만 좀 해외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에 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친구들이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건들면 영재고 저기는 과학고 더 막 그렇대요. 다 천재들만 모였는데 뭔가를 토론을 하거나 꿈을 얘기하거나 할 때는 나만 얘기해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그게 왜 우리 아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좀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쉽게,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도 쉽게 나가고 부딪히는 것도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조금 어린 분들은 여행을 어디로 가서 노는 여행 가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랑 뭐 대학 탐방도 가보시고 캠프도 좀 가보시고, 이런 컨셉을 잡아서 한 국가를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간접 경험을 계속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럼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마 나 이 학교 보내줘, 뭐 어디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추천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대학들이 혹시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아이와 함께 교육여행을 많이 다녔던 케이스예요. 예, 초등학교 때는 베이징 여행을 일부러 제가 잡고 아이하고 함께 떠나보는 그 칭화대도 갔었고, 베이징대도 갔었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여기가 어느 대학교야? 여기가 어디예요? 물었을 때 제가 사전 이제 조사를 해갔던 그 교육 정보를 얘기를 해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구미에 살았었는데, 구미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맞아요. 연세대, 이화여대, 이제 이런 식으로 6대 대학을 제가 탐방을 왔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왜냐면 중국에 살면서 한국을 바로 알아야지, 내 나라의 교육 환경을 잘 알아야지 내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교육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저의 생각에는, 제 지인들한테는 저는 정말 가감없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많은 여행지를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아주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말레이시아에 가는 제 지인이 작년에 2019년도죠? 19년도에 상하이에 살면서 한국으로 돌아올까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1도 안 빼고 말해줬어요. 야, 제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교육비가 상해의 3분의 1이더라고요. 3분의 1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바로 결정을 하고, 대신 아버님은 기러기가 되셨어요. 아버님은 부산으로 가시고 기러기로. 아버님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나요?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자녀 두 분과 저희 지인되는 이제 지인분은 말레이시아로 지금 현재 가서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네. 지금 습득하고 몇 학습하고 학년이에요?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딱 저랑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네네. 딱 좋네요. 이렇게 새롭게 뭔가 시도하기가 네네네. 굉장히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 또 예. 할 말이 있는데. 네, 하세요. 네, 하세요. 하세요. 제가
요즘에는 아시아가 뜨고 있습니다. 제가 상해에 살아서 그런지 아시아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제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시아로 TV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니에요? 아주 유익한 정보도 많고, 정말 한 번 들으면 쏙쏙쏙쏙, 예, 교육이면 교육, 부동산이면 부동산,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준비되어 있는 이 아시아로 TV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하면, 참고로, 저희 가족은, 우리 가족 여행은 이번 여름방학에 싱가폴과 조호바루로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빨리 종식되면 빨리 떠나려고요. 같이 가실 분? 네, 손들어 주시면 저희 아이께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시아로 짱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PPL 안 걸려요? 네, 맞아요. 너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때문에 되게 속상한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육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레임만 바뀌면 성공하는 그 비결을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이라는 코리안이라는 생각 위에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아시안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시안으로 살아보기 이런 것들을 서로 오늘 한번 다시 마음에 다시 되뇌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공하신 우리 교육으로 성공하신 우리 노마시안 어머니들을 모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런 노마시안 어머니들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그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또 다시 그 아시안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 노마시안 2세대 노마시안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하죠.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한번 너는 무슨 노마시안이니?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간들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췄었는데.